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아르카나 하이브리드입니다. 르노 아르카나는 도심 17.5, 고속도로는 17.3, 복합 17.4의 연비가 장점인데요. 이는 경쟁차 대비 수치상 조금 낮긴 하지만 저속과 고속 간의 편차는 적다는 게 특징입니다. 실연비는 잠시 후 도심과 고속도로로 나눠서 측정을 해볼 거고요. 다음으로 효율성 면에서 아르카나는 이테크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이게 도심에서 최대 75%까지 전기로만 갈 수가 있다고 하고요. 회생제동 회수율도 최대 32%로 가고서고 막히는 출퇴근 때 특히 좋았습니다. EV 모드도 매뉴얼 조작이 가능해요. 또한 기어 방식에 있어서도 경쟁차는 듀얼 클러치 방식, 반면에 아르카나는 클러치 리스 타입의 멀티모드 트랜스미션인데요. 이 방식은 낮은 에너지 손실에 빠른 변속이 특징입니다. 물론 이론상으론 변충도 다소 있는 타입이긴 하지만 실사용감은 부드러운 편이었어요. 다음으로 경쟁차 대비 가성비로는 일단 XM3 때와 가격은 동일, 반대로 코나와 니로는 그간 가격이 인상되면서 시작과 중간 트림에선 코나, 니로 사이에 위치하고요. 최고 트림을 이테크 패키지에 대응시켰을 때는 가장 저렴합니다. 이를 성능에 대입해보면 마력은 경쟁차보다 5마력 적지만 토크는 3토크가량 높은 만큼 아르카나의 기본 스펙은 꽤 괜찮다고 느껴지는데요. 특히 이 토크감 때문에 그런지 순발력도 꽤 좋았습니다. 참고로 아르카나 하이브리드는 아이코닉 트림에 옵션 3개를 추가해서 3,344만 원에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이는 경쟁차 대비 24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 저렴한 수준입니다. 대신 코나 대비로는 빌트인 캠과 전동 트렁크, 원격 주차 보조, LED 방향 지시 등이 빠지고요. 니로에 비해선 메모리 시트와 HUD, 220V 인버터가 제외됩니다. 그래도 니로에는 없는 어라운드 뷰가 있다는 건 장점이에요. 추가적으로 홍시픽, 가성비 견적을 짜보면 테크노 트림에 시그니처 패키지 1만 넣어서 3,025만 원에 사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일단 테크노 트림은 시작 트림이긴 하지만 F1 범퍼에 LED 헤드램프, 고속화 도로 및 정체 구간 주행 보조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파워 윈도우의 하이패스까지 내배장적으로 기본 품목들이 충실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10.25인치 계기판과 9.3인치 내비게이션, 앰비언트 라이트만 보강한다면 3,000 초반대로 극강의 가성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아르카나는 동급 중에서 전장과 휠 베이스가 가장 큽니다. 2열 공간의 경우 키 165cm 여성 기준으로 최대 레그룸은 2뼘, 최소 레그룸은 주먹 하나가 간신히 들어갑니다. 헤드룸 같은 경우는 주먹 하나 반 정도가 나와요. 확실히 쿠페형 디자인에 따른 낮은 전고 때문에 헤드룸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편의 옵션으로는 에어벤트와 USB 포트, 열선이 있고요. 암레스트에 컵홀더도 같이 있습니다. 2열 승차감도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다음으로 트렁크는 수동이고요. 전동 트렁크는 아쉽게도 없습니다. 셀토스, 코나 트랙스에서는 전동 선택이 가능해요. 용량은 480리터로 수치상 티볼리, 셀토스와 비슷, 트랙스 코나보단 작은데요. 다만 이건 미국식과 유럽식 측정 방식에 따른 차이로 보여집니다. 저는 5대를 다 타본 입장에서 거의 비슷해요. 아무튼 폴딩까지 되기 때문에 적재력이 부족하진 않게 느껴집니다. 짠! 이번에는 1열입니다. 일단 아르카나는 기존 태풍 로고가 로장즈로 바뀌면서 다른 차를 탄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계기판은 기본 7인치로서 불편함은 없지만 역시나 선택 옵션인 10.25인치가 인테리어적으로는 좋게 느껴지고요. 또한 10.25인치부터 내비게이션을 계기판에 띄우는 기능도 지원이 됩니다. 다음으로 인포테인먼트 면에선 무선 카플레이와 스마트폰 미러링이 지원이 되는데요. 현재 애플 카플레이를 실행시켜준 상태인데 반응감은 살짝은 느린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선과 통풍 같은 것도 이 인포테인먼트에서 조작해야 된다는 것도 조금 불편해요. 그래도 아래쪽에 물리 버튼을 누르기 편하고요. 여기서 EB 버튼을 누르면 아까 말씀드렸던 모터 전용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경쟁차들은 통풍은 물리, EB 모드는 인포테인먼트인 경우가 많은데요. 아르카나는 그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으로 공조민 레이아웃은 XM3 때와 동일한데요. 기어는 전자식인 이 시프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차에서 원페달 모드격인 B모드도 같이 있어요. 시승을 나가기 전에 하나만 더, 아르카나의 디자인을 빠르게 살펴보면 먼저 전면부에서는 신규 엠블럼 적용과 라디에이터 그릴 패턴의 변경, 이게 로장조 모티브라서 꽤 신선하고요. 측면에서 휠캡만 바뀌었지만 쿠페 라인은 여전히 예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면부에선 기존 레드 컬러 리어램프가 클리어 타입으로 변경이 되었지만 광원은 미등을 제외하면 모두 전구 타입입니다. 경쟁차들은 LED 빈도가 더 많아요.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짠! 르노 아르카나 이테크를 타고 주행 중입니다.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이테크 최고 트림에 디자인 패키지까지 더해져 있고요. 선택 옵션으로는 가죽 시트하고 360도 어라운드 뷰랑 보스 사운드가 들어가 있어서 거의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휠은 18인치가 달려 있어요. 오늘 지금 외부 온도가 섭씨 영상 32도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어컨도 사용 중이고요. 통풍 시트도 총 2단계를 설정할 수 있는데 제일 약한 1단계로 설정을 해둔 상태입니다. 제가 어제부터 이 르노 아르카나 이테크를 타고 그냥 데일리카처럼 출퇴근을 했었거든요. 막히는 도로 반, 고속주행 반 이렇게 했을 때 연비가 현재 19.3km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르카나는 전기차에 가장 가까운 하이브리드라는 네이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하이브리드랑 비교했을 때 전기 모터 주행의 비중이 월등히 많다는 건데요. 요 르노 측에서는 이 도심 주행을 했을 경우에 최대 75% 정도 전기 모터만으로 주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타본 결과 엔진 구동보다는 확실히 전기 모터 주행이 많은 편인 것 같긴 해요. 지금도 중간중간 엔진이 개입이 되고 있지만 거의 전기 모터로 가고 있습니다. 아르카나는 다른 하이브리드랑 다르게 이 직병렬 방식의 하이브리드를 사용을 합니다. 전기 모터를 2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각각의 모터가 구동과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뭐 연비적인 측면에서 확실히 만족스러운 것 같긴 합니다. 현재 정체가 심한 길을 주행하고 있는데요. 르노 아르카나 이테크는 다른 하이브리드하고 비교했을 때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EB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은 그냥 전기차처럼 전기 모터로만 주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 직병렬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르노 아르카나 이테크가 가장 큰 특징이면서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저는 배터리 게이지가 한 30% 정도 차 있습니다. 그랬을 땐 충분하게 EB 모드로 계속 구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속도를 쭉 올려도 속도를 좀 올리니까 엔진으로 구동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EB 모드 눌러볼게요. 시속 70km거든요. 이 EB 버튼을 누르니까 EB 모드로 주행 불가라고 경고문이 뜹니다. 한 시속 50km 이내에서는 전기 모터로 구동이 되는데요. 시속 50km가 넘어가면 엔진이 개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도 나름 풀 하이브리드 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가장 가까운 친환경 파워트레인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요거는 살짝 아쉽네요. 근데 계속 전기 모터로 지금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배터리가 점점 차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B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B 모드를 선택하면은 엑셀 페달에서 발을 떼면 이렇게 회생 제동이 개입이 됩니다. 다시 가속했다가 발을 떼볼게요. 발 뗐습니다. 되게 부드럽게 회생제동이 개입이 되는데 요거는 차 속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지금 시속 80km 정도로 주행을 하다가 페달에서 발을 뗐기 때문에 부드럽게 회생제동이 개입이 되고 있지만 좀 막히는 길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시속 20km 정도로 정말 막히는 길을 갔을 때 B모드로 페달에서 발을 떼면 거의 완벽 정차에 가까울 정도로 강력한 회생제동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고서고 막히는 길에서 이 물리적인 풋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거의 없어서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전기 모터로 계속 주행을 했더니 다시 배터리 게이지가 한 30%밖에 안 차 있습니다. 이렇게 30% 정도밖에 안 차 있으니까 엔진 개입이 자주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엔진으로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하다가 엔진이 개입이 되었을 때 조금 와일드하게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막 시끄럽고 진동 소음이 크게 느껴지진 않는데, 특히나 뭐 핸들이라든지 이런 차체 내에서는 크게 들리진 않는데요. 페달에서 울려 퍼지는 약간의 진동이 있습니다. 이거는 운전자만 알 수 있을 정도의 아주 미세한 진동이에요. 아르카나 이테크는 eSave라는 모드가 따로 있는데요. eSave 모드를 누르면은 EV 모드를 연장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배터리 충전 범위를 늘립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기 모터로 구동이 될 거를 엔진으로 구동이 된다 라는 뜻이 됩니다. 요거는 특히 이제 배터리 게이지가 없을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eSave 모드를 누르고 조금 달렸더니 와, 배터리 게이지가 거의 지금 75%에서 80% 정도가 차 있습니다. 꽤 많이 차오르네요. 대신 그만큼 엔진으로 계속 구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비가 살짝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속도입니다. 시속 80km로 주행 중이고요. 이랬을 때 데시벨을 측정해보면 이 정도 데시벨이 나옵니다. 밖에는 31도지만 에어컨과 통풍을 끄고 다시 재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창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썬루프가 없어서 조수석 쪽 윈도우를 열어볼게요. 이제 닫아보겠습니다. 이 정도 차폐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모터로 지금도 주행을 하고 있긴 한데 조용해요. 엔진으로 돌아가는 거에 비해서. 근데 전체적인 실내 정속도는 딱 차 급에 맞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전방에 빨래판 구간이 있는데요. 로드 노이즈가 약간 다이내믹합니다. 다이내믹해요. 특히 이렇게 노면이 안 좋은 구간을 연속적으로 갔을 때 울려 퍼지는 사운드가 좀 들어오는 편인 것 같아요. 대신 승차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아르카나가 사명이 변경이 되면서 뭔가 승차감도 아주 약간의 변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과거의 XM3도 승차감이 나쁘지는 않았었는데요. 신형 아르카나로 오면서 하체의 포지션이 약간 더 컴포트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이거는 크랙이 있는 도로라든지 포트홀 구간보다는 약간의 웨이브진 그런 구간 있잖아요. 도로공사 잘못해가지고 그런 구간이나 아니면은 연속된 방직턱 구간, 그런 구간을 갔을 때 승차감이 괜찮아졌습니다. 괜찮아졌어요. 충격을 흡수해주는 파이가 좀 더 부드럽게 느껴져서 결과적으로 하체 감각이 조금 더 한국인의 정서에 잘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방금처럼 이런 포트홀 구간은 약간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해줍니다. 참고로 아르카나 이테크는 구 XM3 이테크와 성능적인 부분에서 달라진 점이 따로 발표가 되어 있진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속감입니다. 아르카나의 드라이브 모드는 마이센스, 스포츠, 에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얍! 전기 모터로 구동이 되다가 엔진으로 바로 개입이 되었습니다. 쭉 끌어올려주는 게 상당히 부드러운데요. 오! 뭔가 되게 변속 포인트가 좀 애매한데요? 오, 그래도 완전 고속으로 잘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초고속 영역에 진입할수록 고속 안정성이 살짝 떨어진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완전 지금 풍절음 장난 아니죠? 초고속 영역에 진입을 할수록 이 차의 힘이 넉넉하지 못하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차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얘가 달리고 싶지 않구나 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초고속 영역에서는 좀 미진함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르노 아르카나 이테크는 135마력에 34.9토크이고요. 엔진의 힘만으로는 약 86마력 정도의 힘을 냅니다. 멀티모드 6단 기어박스가 달려있는데요. 이게 도구 클러치 타입이라서 동력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경량화를 시킨 변속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물리적인 엔진 기어는 4단이고요. 이제 전기 모터에서 2단, 그래서 총 합쳐서 6단인 건데요. 그냥 일반적인 영역에서는 정말 부드럽고 빠르긴 합니다. 근데 초고속 영역에서는 힘이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었는데요. 이게 엔진 힘도 작긴 하지만 제 기준이긴 한데 변속 타이밍이
뭔가 너무 고RPM에서 변속을 해준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다시 한번 밟아봐도 쭉 파워 게이지 완전 끝까지 차죠. 저 혼자 탔기 때문에 고속 영역에 충분히 갈 수 있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패밀리카로 이용을 하신다면 가족을 다 태우고, 특히 고속도로에서 고속으로 주행을 하다가 추월할 때, 이럴 때에는 차가 조금 무겁네, 또는 차가 힘이 약간 부족하네 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엔진의 사운드도 약간 좀 매캐하면서 탁한 음색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유턴존에서 유턴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차량은 360도 어라운드 뷰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 센터 쪽에 지금 어라운드 뷰 화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화질은 뭔가 좀 2000년대 감성이 느껴지는 화질입니다. 자, 그럼 한 번에 유턴을 해볼게요. 한 번에 될 것인가요? 오! 한 번에 됐습니다. 제가 늘 같은 구간에서 유턴을 했는데요. 이게 전륜구동 플랫폼이긴 한데 방금처럼 이렇게 핸들을 많이 꺾었을 때에는 뭔가 회전 반경이 다른 브랜드의 차량들에 비해서 약간 좁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륜구동이 가지고 있는 언더스티어가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자, 전방에 코너가 있기 때문에 아르카나의 선의 능력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로 세팅을 해놨어요. 시속 70km로 코너를 돌아 나가 볼게요. 오, 뭔가 핸들이 엄청나게 묵직한데요? 이게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스티어링의 무게 차이가 선명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게 4륜구동도 아니고 전륜구동인데도 불구하고 4륜구동처럼 접지력이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와, 근데 핸들에서 오는 신뢰도가 동급 중에서 가장 좋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코너에서의 민첩력도 좋고 핸들을 돌렸을 때 재미와 즐거움이 배가 되는 듯 합니다. 여기서 급 조향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동일하게 스포츠 모드입니다. 오! 하중이동도 거의 없고 되게 민첩한데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 핸들을 튼 방향으로 제법 탄탄하게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 리어도 제법 빨리 따라오고 있거든요. 반대편도 한번 해볼게요. 야, 속도를 이 정도 낸 상태에서 하중이동이 없고 핸들링에서 오는 신뢰도도 상당히 높을 뿐더러 차량의 무게중심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배분이 되어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이 유럽차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뭔가 탄탄하면서 안정적인 무게감을 아르카나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상당히 재밌네요. 마지막으로 연비 정보입니다. 아르카나 이테크는 17인치와 18인치 이렇게 두 가지 휠이 있는데요. 17인치 휠을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복합 연비가 리터당 17.4km가 나오고요. 18인치를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복합 연비가 리터당 17km가 나온다고 합니다. 현재 저는 18인치가 들어가 있는 아르카나 이테크를 타고 있는데요. 실주행 연비는 19.7km가 나옵니다. 저는 오늘 막 스포츠 모드로 밟고 엔진으로 인위적으로 계속 구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지만 그냥 일반적인 주행 있잖아요. 우리가 출퇴근할 때 하는 정말 일반적인 컴포트한 주행, 그렇게 주행을 했을 때에는 그래도 연비가 꾸준히 20km 이상은 나왔습니다. 동급 소형 SUV 하이브리드와 비교했을 때 확실히 연비가 잘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등판 각도 18도의 언덕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현재 배터리 게이지는 50%가 차 있고요. 언제 엔진으로 개입이 되는지, 힘은 어떤지 살펴볼게요. 오, 지금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지 바로 언덕에 진입하자마자 엔진으로 구동이 되고 있는데요. 이 엄청난 사운드는 뭐죠? 오, 근데 보통의 하이브리드는 처음 출발할 때부터 바로 엔진이 개입이 되거든요. 근데 이 르노 아르카나 이테크는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하다가 엔진으로 개입이 됩니다. 자, 현재 에어컨과 통풍 등등 다 껐고요.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아직까지는 전기 모터 주행입니다. 자, 이제 언덕 진입을 했는데요. 다시 엔진으로 개입이 되었습니다. 오, 그러면서 엄청난
사운드와 함께 올라가 주고 있는데요. 아르카나 이테크는 공조 시스템 사용 유무하고 관계없이 전기 모터의 개입과 엔진의 개입이 그냥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굳이 이렇게 더운데 에어컨이라든지 통풍을 아껴 쓸 필요는 없다라고 느껴지네요. 짠! 이번에는 아르카나 이테크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아르카나는 경쟁 차종인 니로 하이브리드나 코나 하이브리드와 2열의 서스펜션 방식이 다른데요. 코나와 니로는 멀티링크 서스펜션, 아르카나는 토션빔 서스펜션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패밀리카로 운영을 했을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보도블록 구간,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구간을 지속적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일단 보도블록 구간을 진행했을 경우에는 노면의 요철이나 충격들이 탑승객에게 어느 정도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금처럼 한번 덜컥 한 다음에 약간의 잔여 진동을 머금고 가는 타입이에요. 이런 평지 기준으로 니로 하이브리드와 코나 하이브리드와 비교했을 때에는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요 잔여 진동 차이가 조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고저차가 높은 포트홀 구간을 넘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측 바퀴로 넘어볼게요. 오, 다소 많이 흔들렸고요. 이번에는 좌측 바퀴로 넘어보겠습니다. 오, 방금처럼 고저차가 큰 구간에서는 태생적인 한계가 조금 느껴지긴 합니다. 다만 일상 주행 용이시라면은 이 정도는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아르카나 하이브리드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아르카나의 1년 유지비는 총 220만 원으로 이는 코나, 니로 하이브리드 대비 2에서 30만 원의 추가 지출이 필요한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수리비는 빅데이터 평균치로 분석 시 국산 일반 브랜드 대비 5에서 10%가량 비싸기는 한데요. 이 부분은 공인만 지불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상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은 에어백이 총 6개, 충돌 테스트는 우리나라 KNCAP에서 88.2점으로 1등급, 유로NCAP에서는 별 5개를 기록했습니다. 리콜 사항으로는 인버터 소프트웨어의 진단 로직 민감 설정에 따른 경고등 점등 가능성으로 무상 수리가 있었고요. 주요 불만 사항으로는 썬루프 선택 불가, 낮은 헤드룸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 씨의 총평, 아르카나 하이브리드 어땠냐? 일단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처럼 EV 모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고요. B모드나 회생제동에서의 에너지 회수율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배터리 게이지 차는 게 눈에 보였어요. 또한 승차감도 컴포트해지면서 데일리 운용성에서 정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요. 하지만 내장 수준은 좀 낮았습니다. 물론 이건 가격과 급에 따른 어쩔 수 없음이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요. 그리고 썬루프 선택 불가도 진짜 아쉬웠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래도 저렴한 가격에 준수한 연비, 그럼에도 예쁜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에겐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